네, 안녕하세요. 브라운 스터디의 마이 패션, 나의 열정, 나의 삶 진행을 맡은 이광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이제는 명예교수님이 되셨죠. 예,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는데 김일곤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 퇴임하시고는 요즘에 근황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한 2년 반쯤 됐죠. 한양대학교에서 한 37년 근무를 하고 영문과에서 퇴임한 후에 학교에서 조금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서 명예특훈 교수로 학생들과 아직 생활을 하고 있고 네. 또 영어영문학과에서 강의를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모든 게 아주 즐거운 것이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저희가 이 인터뷰가 특별한 포맷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뭐 백지 한 장씩 놓고 서로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37년 근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퇴직이 65세죠. 대학교 교수님. 예, 만 그렇죠? 65세. 예, 예. 예. 그러면은 37년을 거꾸로 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28인가요? 만 28세, 29세, 예, 네. 한국 나이로 네. 30살에 제가 한양대학교 전임으로 1979년 3월 1일부로 부임을 했으니까 네. 그때 한국 나이가 네. 30살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 29세쯤 되든 그든 해지요. 예. 그 지금도 뭐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20대 후반, 30의 나이에 이렇게 대학의 교수가 되기는 지금 현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예, 예,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이제 특수 사정도 있고, 그때 79년에 대학의 제2 캠퍼스가 생겨나던 해예요. 예. 그래서 주요 사립대학들, 물론 국립대학은 안 되는 거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치현 캠퍼스, 연세대학교는 원주, 한양대학교는 그때는 반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안산의 제2 캠퍼스, 지금 에리카라고 에리카라고 하는. 하죠. 네. 학연산, 네. 예, 그런 제2 캠퍼스가 이제 문을 열면서 영어를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자원,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진으로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에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제가 직은 서울 캠퍼스 인문대학, 그때는 물리과대학이라고 했는데 1979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0년이 넘었죠. 예, 그때는 물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적을 이제 두기 시작했고, 강의는 서울 캠퍼스 그리고 그때 반월 캠퍼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지금 에리카 캠퍼스에 각 과마다 전임 제도가 없고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한 2, 3년 후에 캠퍼스가 커지고 이제는 정착이 되니까 에리카 캠퍼스, 물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임이 이제 거기에 부임을 하고,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서울 캠퍼스에서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 그 요즘에 들을 수 없는 참 한양대학교의 역사를. 예, 그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그때는 이제 통근버스가 미니버스라고 해서 요새 이제 그 학원 내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한 20인 정도의 그 미니버스, 기아 자동차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차를 타고 이제 그때는 토요일도 강의가 있었으니까 이제 젊은 교수라 해가지고 주로
토요일에 강의를 많이 아. 넣어주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로 그랬는데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태국을 거쳐서 캄보디아의 무슨 저기죠? 예, 유명한 그 무슨 사원 있죠? 예, 앙코르와트. 예, 앙코르와트. 네. 거기에 며칠간 여행을 갔는데 네. 그 태국 시엠립 국경에서 앙코르와트까지 버스로 한 5시간을 가야 됩니다. 덜컹대는. 네. 그것을 운영하는 버스가 한국의 그 미니버스, 한양대학교라는 이름이 딱 붙은 버스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거기다가 수출해가지고 그 노선을 아마 한국인이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양대학교 그 표시가 마크가 그대로 붙어 있다. 그대로 있어요. 예, 페인트를 칠을 하지 않고 한양대학교 뿐만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야 이렇구나. 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써서 네. 고장이 나고 자꾸 수리하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런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하셨다. 예. 그래서 그런 주로 얘기죠. 이제 네. 이틀 강의 나가는데 수요일 한번 나가고 네. 이제 아주 젊은 시절이니까 네. 토요일 강의를 주로 해주세요 해서 토요일 강의를 한 3년 그렇게 했었죠. 예.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한양대학교와 관련된 분이 있으면 참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79, 80, 81 이렇게 그때 에리카 캠퍼스의 안산 캠퍼스 다니던 학생들은 아마 그 상황을 기억할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제 앞에 그 교수님의 저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넥서스 영문 독해 연습 501 플러스라는 책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날개 부분에 저자의 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들려드리면은요. 자, 미국의 샌디에고 대학원 언어학 석사, 그 다음에 외국어 대학교 영어학과 및 대학원 석박사,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 비지팅 스칼러, 그 다음에 오레곤 대학교 언어학과 리서치 스칼러, 사법행정지방고시 출제위원, 도시철도공사 산업관리공단 롯데 등 공사기업 출제, 자비유학시험, 호텔 지배인 시험, 통역 안내원 시험 출제,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장 티솔 원장,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장, 백남학술정보관장, 대학 원장, 뭐 경력이 뭐 엄청난 경력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와, 이 얘기를 다 하려면 한 10시간쯤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는 일단은 영문과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일 텐데 영어를 교수님의 삶에서 영어를 언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던 해가 1962년이에요. 네. 아주 오래전이죠. 네. 그 당시에는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네. 심지어 ABCD 알파벳조차도 네. 중학교에 들어가야 배우던 시절이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비극인 한국동란이 1953년에 정전이 됐으니까 네. 얼마 안 되는 때였죠. 다 못 살던 시절이고 정말 배가 굶주리도록 먹을 게 없고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던 시절이죠. 저희 아버님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6.25 전쟁에 참전하시고 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네. 국민학교 5학년 때 전역을 하셨어요. 물론 장교는 아니고 일반 사병으로 가셨다가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버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뵐 기회가 별로 없고 그랬는데 네. 5학년 때 제대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집안에 8촌 형님이 계셨는데 한 10살쯤 9살 10살쯤 저보다 연상이신 8촌 형님이 계셨는데 시골에서
광주 지금은 광역시인데 전남대학교에 대학에 합격해서 오게 됐는데 거처할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네. 저희 집에 이제 아버님이 제안을 했죠. 저와 합쳐서 사촌이 나이가 동갑 또래의 사촌이 넷이 있었는데 네. 걔들에게 공부를 좀 가르치고 네. 그 대신 우리 집에 와서 기거를 하면서 네. 대학에 다니면 어떻겠느냐. 아, 그래서 그때가 교수님이 그러니까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후반이니까 네, 네, 네. 아버님은 5학년 초에 네. 제대를 하셨고 아, 5학년 후반이니까 네. 62년에 중학교 1학년이니까 60년이네요. 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후 얼마 안 돼서 아, 그래서 그 형님이 저희 집에 기거를 하시게 되면서 저희 동갑의 사촌 네. 그 4명인데 저까지 네, 포함해서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네.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영어 수학을 주로 가르치셨는데 그때는 영어 책이 교과서가 Let's Learn English 이양화 선생님의 네. 그것과 고광만 교수님이 지은 Standard English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형님의 교육 방식은 네. 모든 교과서를 외우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 물론 외운다고 해서 어학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후반 6학년 1년 반 정도 네. Let's Learn English 교과서 3권, 네. Standard English 교과서 3권, 네. 6권을 거의 하다시피 그렇게 아, 공부를 배웠죠. 네. 근데 그 4명 사촌 중에서 네. 제가 어학적인 센스가 제일 많이 있었나 봐요. 아, 그래서 그때 형님이 너는 분명히 영어 쪽으로 앞으로 길을 나가면 좋은 길이 열릴 거고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어 교수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그런 꿈이랄까 뭐 이런 거 갖지 않았는데 네.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나중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가면서 네. 제가 인생의 첫 번째 이제 실패를 맞이하게 되는데 네. 결국에 영어를 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해서 네. 오늘날에 이제 영어 교수로 퇴임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60년 1960년 9월 그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잘 살았던 것은 아니고 네. 그냥 아버님이 장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밥은 먹고 살고 네. 그래도 집은 한 칸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게 시작했으니까 1년 그 당시 학생들보다는 1년 반쯤 먼저 시작한 네. 그런 행운이 있었고 네. 제가 또 어학적인 거기에 대한 문과적인 속성이 이제 소질이 소양이 좀 있어서 네. 먼저 배우게 된 것이 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됐습니다. 아, 정말 그 평생의 삶의 바탕이 된 것이 이제 팔촌 형님이 댁에 오셔서 말하자면 하숙을 하신 하숙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하숙이면 이제 하숙비를 받아야 되는데 돈 안 받고 그렇죠. 저희 집에 네. 자고 먹고 네. 약간의 용돈을 좀 아버님이 드리고 저희 사촌을 가르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연인데 또 그 우연 같은 일들이 또 필연이 돼서 이렇게 평생에 또 영어학의 이런 교수님의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에 예. 보면은 그분이 쓴 시 중에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 어떤 숲의 오솔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 길이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 한 길은 지금 가봤던 길이고 네. 한 길은 가보지 않았던 길.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길이 여러 가지 이제 기로는 아니고 네. A라는 가라는 길로 갈까 나라는 길로 갈까
아니면 삼거리, 사거리가 있을 수 있죠. 예.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예. 인생이 길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럴 때 보통은 자기가 그때까지 그 길에 갈림길에서 나왔을 때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었고 보탬이 되었고 자신이 있었던 길을 택해서 가면 예.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조금 기쁘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도 어학적인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쪽 길을 가고 그다음에 공과계통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서 자기 삶을 도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꾸준함이 필요하겠죠. 네. 뭐 하나를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그런 네. 것보다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는 뭐 살면서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주어지고 또 조금 안 좋은 상황도 벌어지겠지만은 주어진 상황을 잘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중학교에 진학하셔서는 이제 뭐 또래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격차가 벌어졌겠네요. 그렇게 미리 선행학습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예. 중학교 때는 뭐 어쨌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영어 시간에는 뭐 아주 자신이 있었고 선생님들도 그 인정하는 바가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나 영어 공부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네 단계로 나눠서 배우는 거지만은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어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어린애가 막 태어나서 귀가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언어는 모방은 아니지만 그게 머릿속에 쌓이면 그 단어를 이용해서 말을 하고 일정한 인지가 올라오는 나이쯤 되면 글자를 배우고 숫자를 배워서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좋은 글로 남기는 그런 쓰기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과정으로 이제 어학이 우리 언어 능력이 형성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영어라 해봐야 특별한 것이 많지 않았죠. 지금은 이제 회화나 대화 위주의 문장들이나 그런 대화로 책들이 많이 시작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1학년 책에 Let's Learn English의 제1과에 나오는 그 This is a book, that is a notebook. 예. 이것이 지금도 네. 머릿속에 네. 남아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막 들어가니까 영어 선생님이 일본식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 네. 발음이 영 다또이자 붙고 뭐 이런 식의 가까운 그런 영어를 네. 하셨어요. 그런데 아, that is a book을 예, 일본식 닷도 is a 있어 복구. 아, 예, 우리가 네. 오일 샥 이거를 네. 일본식으로 네. 하면 오이루 쇼쿠, 예. 모비를 모비루, 비어를 비루 예. 이렇게 일본 말은 이제 모음으로 음절이 네. 끝나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영어 그때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매체를 통하거나 어떤 음원을 통해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라디오, 네. 지금은 우리가 이 비디오 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LG, 삼성이 나가서 세계를 휩쓸고 있고 또 오디오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라디오 하나도 가정에 없던 시절이고 TV는 텔레비전은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녹음기 그때는 리일 테이프로 되어 있던 녹음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못 하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니던 시절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가봤으면 하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학교 3학년, 4학년 때서 어느 정도 이제 아이의 인지가 들어올 때 그때 제가 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는 길쪽에 보면 베델 유치원이라고 예. 지금도 이름이 이제 안 잊혀지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유치원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네. 더더군다나 악기를 달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지금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네. 모르지만 네. 제가 요새 아코디언을 공부하고 연주하는데 아주 심취해 있어서 그런 것도 네. 있지만은 네. 피아노 풍금, 네. 오르겐을 네. 배워본 적이 없고 쳐본 적이 없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절에 우리들이 거의 다 그랬죠. 네. 아주 1%, 2%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네. 예, 그렇지만 영어를 그렇게 일찍 배우게 된 것은 네. 저에게 큰 하나의 행운이고 네. 뭐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아까 무슨 질문 하셨죠? 예. 질문 이야기. 예, 예. 그래서 뭐 음원도 없었고 그러던 예. 시절에 뭐 행운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신 결과가 아닌가 해서 예.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음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1년 반 동안에 우리 형님에게서 배운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와 있는 그 인지에 의하면 그러면 그 형님 발음은 비교적 정확하셨나요? 예, 지금 이제 요새는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권에서 많이 살고 생활하고 배우고 하는데 그 당시는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냥 아주 괜찮은 발음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으로 견주어 보면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1학년 때 좀 그랬어요. 그 선생님의 발음이 좀 그랬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은 뭐 본인의 말씀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이야기인지 일제 징용 갔다 온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버마 징용 갔다 왔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런 이제 대담의 기회를 통해서 이제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구나 하는 거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죠. 네. 자,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이제 그 사실은 그 삶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이 광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광주 우리가 뭐 야구 잘하는 광주 일고 거기 나오셨죠? 예. 광주 제1고가 광주 1고예요? 예, 광주 제1고등학교를 줄여서 광주 1고라고 하죠. 그래요? 광주 서중 1고. 그러니까 네. 일제 강점기에 1929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죠. 네. 그 시발점이 된 네. 그 학생의 그 모교가 광주 서중이죠. 그때는 광주 서중 그러면은 조선인들이 다니는 즉 한국인들이 다니는 학교고 광주 동중 그러면은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던 그런 학교 있어요. 거의 모든 도시가 동서남북. 그래서 광주에 중학교가 4개 있었죠. 서중, 동중, 남중, 북중.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 조금 있었고. 그래서 광주 동중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광주 고등학교 쪽으로 이제 동중 광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중학교가 다 없어졌지만 서중은 광주 제1고 그리고 남중 북중은 고등학교와 연결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광주 1고를 제가 다니고 나왔습니다. 68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 얘기네요. 그러세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그 중고등학교도 입시가 있었다고.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을 봐서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치열했었죠.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평준화돼서 그렇지만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특히 이 서열이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통해서 서울에서 경기, 서울, 경북, 뭐 사대부고, 용산, 뭐 그다음에 여학교는 경기여고, 이화여고, 뭐 숙명 뭐 이렇게요. 그 지방에서는 이제 부산에는
이제 경남, 부산, 대구에서는 경북, 예. 광주에서는 광주일고, 예. 광고, 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예. 충청남도에서는 대전고등학교, 예. 예. 뭐 춘천, 청주, 예. 뭐 이렇게 아주 지방의 명문들이 존재했었죠. 지금은 예. 새로운 명문들이 이제 나타났지만, 네. 그래서 그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전고등학교 아, 예, 좋은데 나오셨네. 출신이신데 예, 그 친구분들 보면은 뭐 대학 얘기보다도 고등학교의 그 동문인 거를 훨씬 평생을 자랑으로 여기시면서 사는.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이제 광주일고가 예, 그런 그렇죠. 학교였- 왜냐면 이제 그때는 예. 대학생으로 가는 그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아주 청년기는 아니고 예. 예, 그 시기에 감수성 예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싶어하던 그 시절에 예. 그러나 같이 생활하던 그 친구들 사이에는 전혀 격의가 없죠. 예.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마음을 터놓고 하던 시절이니까 물론 대학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만 예. 그러나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인격이 형성되고 난 후에 들어오는 대학은 예. 조금 그럼 정도가 떨어지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은 다 그랬죠. 아. 그래서 예. 고등학교 동문들 만나면 예. 뭐 지금도 누구나 다 그렇죠. 이광희 선생님도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지금도 끈끈하고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지금은 저도 평준화 세대라서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렇게 중학교에서 한번 걸러지고 또 고등학교 와서 한번 걸러지면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만 남게 되겠네요. 우수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입시를 통해서 삶의 첫 실패를 한번 맛보셨다라 아까 살짝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다시 떠올리기가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으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셔서 대가가 되셨으니까 예. 예, 우리 저 이 방송을 듣는 젊은 학생이나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1968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사실은 1월 달에 졸업을 했죠. 그 해는 예, 지금 나이 어린 여러분은 거의 기억을 못 하겠지만 김신조 일당 예. 31명이 예, 우리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저기를 해서 예. 침투를 했던 그 시절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입시를 보기 위해서 예, 그때는 이틀간 시험을 봤는데요. 예. 모든 대학이 그런 게 아니고 서울대학은 첫날 보고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 그때 해가지고 무슨 버스가 완전히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절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어지간하면 480명 중에 예. 최소한 한 200명 정도는 서울대학에 아, 들어가던 그 시절이고 아, 대전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광주일고도 뭐 네. 한 100여 명씩 네. 서울대학에 들어요. 서울대학이 뭐 모든 것의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꿈꾸던 대학이니까 서울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이제 낙방을 했죠. 예. 영문과를 본 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영어를 잘하고 학교 동급 학생들 중에서도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실력 있다 이렇게 애들한테도 평가를 받고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나아가 볼까 해서 예. 그때는 정치과 외교과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때 지금은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외교학과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했죠. 아, 외교학과.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이 된다 그런 예. 그 당시에는 뭐 이루어질지 아니될지는 모르는 그런 꿈이 있어서 예. 해서 낙방을 하고 예. 재수를 했죠. 예. 서울서. 예.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예. 이제 낙방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뭐 ARS로 확인한다든지
뭐 요즘 같으면 컴퓨터로 확인하겠지만 그때는 직접 가서 방을 보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방을 보지만 네. 이제 서울대학에서 발표를 각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이렇게 방에다 써서 붙입니다. 네. 무슨 과, 네. 합격자, 네. 번호, 네. 이제 이름으로 하는 데도 있고 네. 지금 생각하면 개인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수험번호로 이렇게 네. 네. 써가지고 네. 붙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서울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아. 그때 이제 광주에 있는 네. 전남일보사 신문사가 있는데 네. 그 신문사에서 네. 그 정보를 가져와서 아. 전화로 네. 하면 거기서 가르쳐 주던 가르쳐 주던 그전 네. 시절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시험 보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네 이제? 아니 그러니까 미리 내려와 있다가 예. 좀 며칠 있다가 그냥 발표를 그때 기다리고 그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내가 붙겠다 떨어지겠다라는 어떤 근데 이제 처음 시험을 보고 애지간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물한 개울이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문과적인 속성이 강해서 영어 그 당시에 서울대학 시험은 5과목을 봤는데요. 네. 국어, 예. 영어, 예. 수학. 예. 그때는 수학 1, 수학 2 이렇게 했어요. 예. 수학 1은 문과고 수학 2는 이과였죠. 그리고 제2외국어. 예. 우리는 독일어를 배웠고 예. 그다음에 사회 과목에 이제 일반 사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정치, 경제 뭐 이런 거죠. 5과목을 봤는데 제가 영어하고 독일어는 아주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수학이 조금 약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내가 2개를 놓치고 그때 시험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왔을 거예요. 완전히 주관식이니까. 근데 이제 2개는 완전히 놓치고 2개, 3개는 풀었는데 아마 2개 정도는 맞았는데 나머지는 뭐 부분 점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애매하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괜찮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지원이 문과 이쪽에서는 서울법대가 언제나 최고였고 그 다음에 정치과, 외교과, 영문과, 서울 물리대 영문과 이런 데가 제 2그룹쯤 되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20명을 뽑는데 20대 1, 30대 1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400명, 350명 보통 몰리던 시절이니까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죠. 물론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천재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조금 나은 좀 뭐 겸손하신 말씀 같은데 낙심이 굉장히 크셨겠어요, 그게? 그때는 낙심이 컸죠. 저보다는 아버님이 낙심이 크셨어요. 아버님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은 공식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선이 전라도 제주도까지 밀리고 낙동강 이쪽으로 내려갔을 그 시절에 훈련을 제주도에서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시고 이제 참전을 하셨는데 한글 모르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훈련 받으면서 한글을 배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 삼형제 고모 한 분인데 고모만 국민학교를 다니고 고모가 제일 막내였으니까 세 분은 전혀 한글을 모르셨어요. 저희 큰아버님은 저희한테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한테 한글을 배우셨어요. 그런 아버님이 이제 군대를 가서 보니까 조금만 배웠으면 얼마나 내가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육사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육사 가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적성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시절이지요. 아버님의 기대도 크셨을 텐데. 그럼요, 제일로. 근데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만약에 같은 성적으로 또 영문과를 지원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물론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써 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때 아, 점수를 보고 원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될만 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지금 기억으로는 서울법대 지원하려면 58, 60 모의고사 매달 보는 모의고사 평균이 그 다음에 100점 만점이에요? 예예 그렇게 시험이 어려웠어요? 어렵죠. 전 과목 저기 국어영어만이 아니라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상대 법대 거의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교과 정치과 상대 뭐 그런 데가 한 56점, 예. 영문과 56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과를 제가 서열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당시 우리 학교에서 네. 그 다음 그룹이 이제 서울 4대 영어교육과 막 이런 건데 아. 조금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뭐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요. 네, 제가 그 중간에 예. 있어요. 예. 4대 아. 영어교육과하고 예. 외교과 뭐 이런 중간에 예. 평균 점수가 나오니까 조금 욕심을 부려서 어차피 영문과 교수님이 될 거 그때 뭐 사대를 가셨어도 그 담임 선생님이 네. 그러셨어요. 근데 영문과나 예. 4대 영어교육과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영어 교수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인데 자신의 운명에 조금 돌아서 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돌아서 왔죠. 네. 근데 나는 이제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여기서는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네. 인생에 가는 길이 어느 정도 태어날 때부터 네.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하는 거는 정해진 길을 따라간다고 아까 가지 않은 네. 길 말씀하신 네. 그런 게 조금은 예. 이미 정해져 있었지 않나. 근데 네. 그걸 직진으로 해서 갈 때 예. 또는 우회해서 실패를 겪고 갈 때 예. 이런 것들을 가끔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지금 원근 각처에서 이 방송을 혹시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실패와 좌절감에 휩싸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조금 둘러가는 어떻게 보면 신이 또 어떠한 여러 가지의 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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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울대학을 다니시면서 뭐 또 불운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잠깐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또 제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대가라서 모신 건데 그러면 이제 대가는 우리 무슨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철학이 있으실 거고 또 계획도 있으셨고 그대로 열심히 실행을 하시면서 많은 후학과 제자분들을 이렇게 양산을 하시면서 세월을 지내셨는데 제가 아까 듣기에 조금 인상적인 게 당시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의 입시 과목이 5과목이었다. 예. 그리고 합격선이 뭐 60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아니 이제 합격선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써주는데 모의고사 그 예. 커트라인 그러니까 예. 이 정도는 되어야 예. 서울대학 네. 의료과에 합격할 수 있을 예. 것이다. 예. 그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요즘 고등학생들을 보면요. 저도 뭐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만은 과목이 일단 뭐 10과목이 넘고 뭐 세부 과목까지 하면요. 그리고 뭐 점수 때도 뭐 평균 점수가 90점, 95점 이런 식으로 높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할 것 같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부담 자체가 과목이 많다 보니까 너무 클 것 같은데 지금 뭐 게다가 대학 요즘엔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입시에 보면은 교사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갖가지 전형들이 있어서 사교육이 막 날개에 돋친 듯이 이렇게 판매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예전에 하던 정말 옛날에 그 입시 제도지만 제가 볼 땐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제 2018년 7월인데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할 건가, 학생부의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봉사에 관한 것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부나 거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교사들, 교수들의 의견도 청취하지만 예. 일반 시민들을 하나의 그 패널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모으고 있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학생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예. 너무 많은 과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대학은 전공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울 수 없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고등학교 때 고1쯤 중3, 중2쯤 되면 자기가 갈 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속에 정해지거든요. 네. 그럼 그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입시 과목을 좀 줄여야 될 거예요. 네.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네. 좀 심화되어 있는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교과 네. 뭐 여러 가지 묶어서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글쎄요, 교육학을 하신 분들이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네. 이 과목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주요 과목이 되지 않는 과목의 분야의 교수나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학생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95 뭐 이런 평균 점수들이 나오니까 평가를 하지 않고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우열을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에 고등학교 입시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때는 어느 학교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어디 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불만이 있었던 것들도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부모들이 조금 자식들의 능력이나 또는 그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이 A를 하니까 따라가서 A를 하고, 부모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 1등을 몇 번이나 했을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적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요새 부모들은 내가 그때 1등을 못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1등을 해야 된다. 예. 이건 아니잖아요. 예. 학생들의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 그런 쪽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요새 학원들, 과외들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요. 교육을 어떤 제도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참 어려운데, 우리가 선진국들을 조금 보면 거기서 하나 뭘 이렇게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도 가서 1년씩 이렇게 나가면서 직접 그거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예를 좀 들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국어지만 미국에서는 영어죠. 예. 미국에는 국어라는 게 없으니까 English, 예. 수학, Mathematics, 사회, 체육, 과학 5과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3년 내내 그렇게 배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과에 가고 싶은 애들은 예. 물리를 한 2년에 걸쳐서 배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이제 가령 과학이나 사회 같은 걸 보면 1년 동안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한 학년은 1년 내내 생물을 배워요. 네. 주마다 좀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예. 그다음에 2학년 때는 그러니까 10학년이죠. 예. 그때는 1년 내내 화학만 배워요. 3학년 때는 1년 내내 물리만 배우고, 물론 그 바꿔서 배울 수도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네. 그리고 4학년 때 이과를 가고 싶은 애들은 물리를 좀 더 심화된 물리를 공부해서 네. 가는. 그리고 이제 예체능이나 이런 교과는 학교에서 이제 그런 수업으로 우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개별 특별 수업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5시간, 6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근데 정말 요새 벌써 한
10여 년, 20년 학생들 너무 고생이 많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 그래서 과목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죠. 네.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가운데 이 교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 입안과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좀 심각하게 들여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뭐 저도 교직에 있지만 학생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 사견이고 또 뭐 많이 형성된 중론이기도 하지만, 뭐 입시에 한양대학교 입시에도 오랫동안 당연히 관여를 네,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정량화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험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뭐 수시라 그러나요? 이런 시험의 체제 같은 것들은 좀 객관성을 좀 상실할 소지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A라고 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으면 그 학생이 모든 그 상위권 대학에 다 합격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어느 대학에서는 합격하고 어느 대학에서는 안 되고, 그거는 이제 학교에 이제 입학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량화된 시험, 소위 말하면 정시 예, 시험이죠. 예, 이제 학력고, 아니, 지금은 이제 예, 수능 시험을 예, 통해서 예,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학생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 그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지 예, 제가 이제 교육 정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나 뭐 교육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잘 조화 있게 이렇게 합쳐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 교수님의 이제 예전에 그 입시 경험담을 청취하다가 요즘에 입시 얘기로 살짝 돌아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수 생활을 하신 거네요. 서울에 올라오셔서요.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듣기에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렇게 대가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나도 이 시기를 잘 겪어서 나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신다면은, 그 재수하는 시절은 어떠셨나요? 어디에 기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 서울에서 하셨나요? 예, 예. 서울에 그때 큰 학원이 예. 양령학원, 대성학원, 지금도 있는 그 학원. 지금도 있는 대성학원이죠. 예. 지금은 이제 지방에도 많이 이제 분원들이 예. 있지만 예. 광화문 쪽에 몰려 있었어요. 광화문에 예전에 학원가가 있었어요? 그럼 전부 다 광화문에 있었죠. 지금 저 세종회관 뒤쪽에 대성학원이 있었고, 네. 양령학원은 수송 옛날에 숙명여고 중동고등학교 앞쪽에 예. 거기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대성학원 처음 생긴 건 양양학원이 먼저고, 대성학원이 좀 늦게 한 1년쯤 늦게 했는데 쌍벽을 이루는 학원들이었죠. 그때 이제 대성은 이과가 세고 양력은 문과가 세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양령으로 그때 학원 들어갈 때도 다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냥 저기 한 게 아니고 학원도 떨어지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양양으로를 다녔을 때 처음에 한 학기는 저희 당숙 집에서 기거를 했는데 환경이 안 좋죠.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 가서 거기서 있다가 또 잠은 큰 당숙 그 딸 6세 아들 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끼어서 자고 그러다가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2학기에는 이제 하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해서 그냥 1년이 끝나고 학원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원서 쓸 때도 뭐 괜찮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또 제가 수학 문제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떨어지고 이제 그때도 이제 집에 내려와서 그 결과 발표를 이제 봤는데. 자, 잠깐만. 지금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지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그럼 서울대학교? 예, 똑같이 무슨 과요? 똑같이 외교학과? 예. 지금 이제 다 끝난 얘기인데 이제 끝난 얘기니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데 정말 답답하셨겠네요, 진짜. 같은 그래, 학교를 두 그렇죠. 번 떨어졌으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그때 살아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살아계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두 번 떨어진 게 공개된 프로필입니까, 이게? 뭐 대부분 모르죠. 모르죠 지금 이거는 이야기죠. 굉장히 유물이 될 것 같은 방송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진솔한 아니, 제가 인터뷰라는 이제 게 수업을 하면서 네. 제가 이야기를 하죠. 네. 제가 이제 네. 삼수에서 예. 결국에 영어를 전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다. 근데 삼수에서 대학을 갔다. 이제 그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너무 네. 실망하지 말라. 삼수를 해서도 자기 전공을 다시 자기가 잘하는 방향을 찾아가면 좋은 길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그것에 정말 힘이 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조그마한 증거가 네.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근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서 삼수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1학기는 고향에 내려가서 예. 아버님 도와서 일을 하다가 전혀 책을 안 보고 있다가 아 삼수할 때요? 예.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학원을 좀 바꿔가지고 예. 대성학원에 들어갔어요. 예. 삼수 시작할 때. 예. 근데 이제 한 달을 견디고 났는데 너무 서울 생활이 이제 견디지 못하겠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내려갔어요. 학원 그만두고. 예. 그래서 8월까지 아버님이 하시는 조그만 그 떡방앗간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참기름 짜고 고추방아 그다음에 이제 겉보리를 해가지고 그걸 기르면 네. 미숫가루 만드는 그저 엿기름 이런 것. 그럼 그때는 공부를 이제 혼자 조금 전혀 못했죠. 손에서 놨을 때예요? 예, 거의 낫죠. 왜냐하면 일을 하면 이렇게 참기름을 짜는데 지금 이렇게 전기로 돌려서 하는데 그때는 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파이프가 한 2m쯤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피스톤을 누르는데요. 나중에 이게 이 팔꿈치 저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공부할 적이 없죠. 근데 이제 하루는 여름에 한 8월 초쯤 아버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래 고생한다. 아버님 도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이 한마디를 듣고 제가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2학기 학원에 서울로 또 올라왔죠. 그때는 다시 양양학원에 또 와서.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가셨으면 또 방앗간 사업이 또 계속 될 수도 있었고. 이게 방앗간이 아니고 그거는 떡방앗간이니까 정미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같으면 아주 영세적이죠. 그리고 그거는 얼마 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그만 두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올라와서 양양학원에 8월 말에 시험 보고 9월, 10월, 11월, 12월 본고사가 1월 달에 있을 테니까. 근데 그때 예비고사 생기고 전 과목 예비고사를 봤어요. 재수할 때까지는 그때가 69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과인데 미적분도 배워야 되지. 통계도 배워야 되지. 지인법, 이진법, 오진법 이런 것도 배워야 되지. 그러니까 교수님은 수학의 발목을 잡았네요. 그러니까 몇 개월 가지고 미적분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9, 10, 11, 12.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독일어 영어는 언제나 좋은 성적이 나오는 일반사에 그래 학원에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 수학 때문에 너 또 발목이 잡힐 것이니까 서울대학은 좀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제가 또 봤죠. 그래 이제 그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고향에 내려와서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도 신문사를 통해서 이제 불합격 저기를 알고 나서 이불을 둘러쓰고 있는데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거라. 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1차, 2차 대학위가 있으니까 예. 2차에 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원서를 제가 2개를 썼죠. 예. 근데 이제 원서를 쓰려면 고등학교 이제 사무실, 행정실 가서 이렇게 네.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못 가고 어머님이 가셨는데 왜 얘가 대학에 이렇게 못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셨다고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원서를 과는 적지 않고 성균관대학 법대하고 외대 영어과를 생각하고 그걸 써가지고 그 당시에는 고속버스가 완전히 안 된 시절이니까 그냥 완행열차를 타고 올라왔죠. 마지막 날 원서 마감 마지막 날 그래가지고 오면서 결정을 했죠. 성균관대학 법대 가서 사법고시를 통해서 할까 아니면 외대 영어과를 가서 내가 영어를 좀 좋아했으니까 근데 길은 이문동으로 The road not taken 이문동으로 제가 향하고 있었죠. 그 원서 접수를 하러 갔는데 쭉 줄을 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먼저 접수하고 나더니 외대 독일어과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영어과는 벌써 몇 대 1이 돼서 자기는 그래 독일어를 해볼까 걱정이 이제 삼수를 하고도 떨어졌으니까 거기도 또 갈림길이 또 생겼네요. 거기서. 그래서 아이 그냥 영어 하지 설마 여기서 또 실패가 있을 건가. 그때 입시가 외대 입시가 이제 국어 영어 일반사회 수학 4과목이에요. 그 시험을 또 보신 거예요? 아니 이제 2차니까 시험을 봐야죠. 외대 시험을 국어 영어 독일어 수학인가 어쨌든 서울대학은 5과목이 있는데 4과목을 봤어요. 근데 수학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외대 수학과가 없으니까 수학 시험을 이제 서울의 다른 대학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수학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네모 채우는 거예요. 그 루트 2가 물 있음을 지금도 생각나요. 루트 2가 물 있음을 증명하라. 이걸 못 해가지고서 서울대를 떨어졌는데요. 근데 외대 시험을 딱 보는데 루트 2가 물 있음을 증명하라 해놓고 괄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한번 참고서를 보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루트 2는 n분의 n이라 놓자. 단 m과 n은 서도 서로 소다.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라임 넘버니까 1과 그 자신을 제외하고 약수를 갖지 않을 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니까 거기를 이제 네모는 채울 수 있죠. 수학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직도 기억을 하세요? 그 얼마나 그게 남아 있겠어요. 뭐. 아유. 그러니까 수학을 제가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2까지는 이제 수음이한과 평가니까 우 정도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 푸는 데서는 이제 능력 발휘를 못 해가지고 이거는 뭐 처음 나오는 이야기. 그러네. 제가 지금 인터뷰를 여러 번 하지만은 정말 화려한 프로필 얘기하는데 오늘은 역대로 가장 진솔한 인터뷰가 지금 아니, 진솔하다기보다는 진행되고 있고. 근데 뭐 삶에서 화려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로필이 이미 다 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에피소드 정도로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역경이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씀을 듣자니까는 공부를 놓고 가서 아버님 일손을 도울 때 그 심정은 그때 청년 김일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때도 꿈과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 아까 뭐 친구분이 말씀하셔서 아버님 친구분이 말씀하셔서 정신이 화들짝 놀라서 다시 상경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그러면 그때 뭐 미래에 대한 별 꿈이 없이 답답하던 그런 시절도 있으셨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삼수하던 해에 첫 1학기 3월 한 달 학원 다니다가 내려가서 한 4, 5개월 그때는 뭐 꿈이든지 뭐든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냥 아버님 일 돕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친구들이 다 재수하지 않고 들어간 애들도 있고 재수해서 들어간 애들도 있고 그 늘 생각하니까 이걸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님 친구분 말씀이 이제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의식을 깨워가지고 아,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그 이야기를 듣고 8월 말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제가 낮에 광주에 이제 단과 학원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입시 저기가 발표되니까 미적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배우려고 한 달 동안 배우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네. 근데 이해도 잘 안 되고 졸려가지고 네. 일하다 갔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이과적인 뭐 이런 거 해서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갔죠. 예, 이제 올라가면서 네. 뭐 어쨌든 그래도 그 당시에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명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네. 뭐 꼴찌는 안 오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어느 정도 네. 상위권 대학에는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 뭐 신념이라면 좀 너무 큰 거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수를 하고 그때는 이제 떨어지는데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2차 대학을 간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렸을 때 팔촌 형님에게 영어를 배우셔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선행학습을 받으시고 좋은 중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삼수 끝에 외국어 대학교 영어과에 합격하신 예. 예, 그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이후의 얘기 계속 진행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남의 개인사를 듣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의 개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여러분 생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그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